자, 그다음 183 보십시오. 이제 구분 건물 보시고, 이제 우리 구분 건물 그럼 뭐죠? 구분 건물? 응, 아파트? 응, 아파트 또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흔히 주로 쓰는 말이고요. 또 하나 보세요. 민법 시간에는 집합 건물 그러죠. 이거 등기에서는 구분 건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집합 건물하고요, 구분 건물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다? 똑같아요. 뭐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민법에서 이제 집합 건물 그랬죠. 집합 건물은 아파트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관리단 어떻게 만드는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뭔가 하면 민법에서는 아파트 전체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집합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따로따로 해야죠. 그게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 그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틀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 구분 건물인데, 그래서 쉽게 앞으로 이제 구분 건물 나오면 떠올리세요. 첫 번째 의. 자 구분 건물 그럼 뭐다? 쉽게 아파트 또는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 요건이 나와요. 구분 건물의 요건.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자 구분 건물이라는 말은 자 이거예요. 아파트 101동 한 개 큰 건물이에요. 근데 101동 건물을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잘라놨죠. 그 구분 건물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아파트에서 보세요. 101호와 102호. 아파트에서 101호와 102호는 별개 건물이죠. 그래서 그럼 101호, 102호가 이제 구분 건물이 되려면은 이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101호, 102호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벽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구조상 독립이 돼야 돼.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 이거 어때요? 102호가 출구가 없어요. 102호 사는 사람이요, 102호 통해서 이렇게 드나들어. 그럼 이거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용상 독립상.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구분 건물 요건 첫 번째가 이제 구조상. 자, 또 하나 이제 이용상. 이제 독립이 돼야죠. 자, 잘라보세요. 그래서 자, 구조상이란 말은 101호, 102호가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이게 구조상. 이용상이란 말은 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 독립성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 점인데 여기 자, 이거 어때요?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하여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동선을 갖추면 된다. 그러면 OX. 자, 또는 들어가면 X예요. 또는이 아니고 뭐? 밑이에요. 밑. AND. 구조상 독립도 돼야 되고 이용상 독립이 또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상. 자, 또 하나 이제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언제나 구분 건물일까요? 자,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7년쯤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인천에서 웬 돈 많은 사람이요, 연립 있죠. 연립 한 동을 통째로 다 샀어요. 다. 한 동을 다 통째로 다. 그래서 연립 한 동을 단독주택으로 등기 신청했다 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그럼 그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소유자 마음대로예요. 또 하나 뭔가 하면 두 번째가 이제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여기를 구분 소유 의사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 건물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분 건물 요건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자,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첫 번째. 또 하나 뭐가 있어야 한다? 구분 건물 등기까지 해야 한다.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보시고 여기서 요 문장이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더 들어보세요. 자,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동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OX. X 무슨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보세요. 법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이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한다. 이렇게 하나 비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구분 건물의 구성. 아파트 잘라봐야죠. 자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써요. 101호, 201호, 301호.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죠? 여기를 전유분 그랬어요. 구분 건물.
흔히 이렇게 전유 부분이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전유 부분이 있고요. 요가 이제 구분되는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 다시 잘라야죠. 두 개. 자, 공용 부분 다시 잘라서 여기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자, 보세요군요. 전유 부분. 아파트 101호, 102호죠. 요거는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죠. 또 이제 보세요. 여기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왔어요. 구조상 공용 부분. 자, 요거는 말 그대로요. 아파트라는 구조 때문에 공동 소유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파트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아파트에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요게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요거는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가 없다지. 아파트에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자, 또 하나. 자,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규약. 자, 혹시 규약이란 말 들어봤나요? 규약이란 말은요, 약속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 요거는 원래는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 약속한 부분입니다. 아파트에 이제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요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 규약상 공용 부분, 요거는 독립적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원래는 전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용어들 한번 이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자 고개를 들고 한 번 더 이제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또 한번 하긴 해야지.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자, 제 타이틀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랬어요. 등기 기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등기부예요. 이렇게 써야지. 여기 301호 소유자가 301호예요. 등기부 등본을 딱 댔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등기소함요 등기부 등본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라 불러요. 그러면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그때는 원칙은 몇 개 부분을 준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네 개. 그치. 네 개.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문제가 지금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부 등본을 떼러갔죠. 그럼 제일 앞부분은 뭐예요? 그치. 일동 건물의 표제부. 어차피 저 301호도 101동의 한 부분이니까 이거 줘야지.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뭐예요? 301호 거. 301호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301호에 이제 갑구를 줘야 되고 을구를 줘야 되고. 요게 이제 1등기 기록이죠. 이렇게. 특징. 첫 번째.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이 나오면 표제부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일동 건물에 관한 거. 한 개는 구분 건물에 관한 거.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근데 특징은 또 있어요. 아파트는요, 보세요. 아파트는요. 자, 표제부를 다시 이렇게 아래 위로 잘라요. 아래 위가 또 별개 사항이야.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일동 건물 표제부 잘라야죠, 다시. 자, 보세요. 여기서 일동 건물 표제부 윗부분은 뭐다? 그렇죠. 건물이야. 무슨 건물? 그렇지. 지금 명칭이 일동 건물 표제부니까 위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가 와야지. 여기 이제 일동 건물의 표시. 이제 101동 전체에 관한 거. 자, 밑에는 뭐다? 그렇죠. 보세요. 위에는 101동 건물이 왔죠. 밑에는 이제 아파트 부지가 와야 돼. 이렇게 불렀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이렇게. 또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위에는 뭐다? 그렇지. 위에는 이제 301호가 와야죠. 여기는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301호. 밑에는 뭐다? 그렇지. 밑에가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자, 요거 이제 떠올라야죠. 이렇게 하세요. 이제 특징이에요. 뭔가 하면 아파트인데 보세요.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이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이제 표제부가 2개 있더라. 첫 번째 이제 1동 건물의 표제부. 101동 표제부예요. 여기는 위에는 뭐다? 1동 건물 101동 전체에 관한 거. 이렇게. 밑에는 뭐다?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다른 말로 아파트 부지, 아파트 부지 이렇게. 아파트 부지 전체 이렇게. 또 이제 그다음 구분 건물 표제부죠. 301호 표제부예요. 위에는 뭐다? 여기는 전유 부분 건물이에요. 301호에 관한 거. 301호 건물.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그래서 이 명칭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파트인데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자,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301호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 301호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지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죠.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아파트 부지, 여기 아파트 부지는요. 이렇게 합니다. 101호, 201호, 301호 이걸 우리가 전유 부분 그랬죠. 그럼 아파트 부지는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예요. 그게 아파트는 301호를 분양할 때는 301호와 토지 지분 양자를 같이 줬어요. 그럼 이제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301호를 사면 토지 지분을 같이 줍니다 그랬죠. 근데 문제가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따로따로 처리하면 아파트 부지가 관리가 돼야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특징이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이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그럼 봐요 이제. 아파트가 대지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처음 지으면 대지권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파트를 처음 딱 지어서 이제 대지권 등기를 딱 하면 이 말 나와야 돼. 대지권 등기를 하면 이렇게. 그때 이제 요 두 개를 묶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 팔면 토지 지분은 같이 하는 거죠. 301호 사면 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놨다. 여기가 이제 대지권입니다. 이렇게 대지권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 기억하세요. 이 두 개 명칭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책장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일단 185. 자, 185가 보세요. 자, 등기만 볼게요. 자, 대지권의 등기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자, 줄 거놓으세요. 1동 건물 표제부예요. 명칭이. 근데 이제 1동 건물 표제부인데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1동 건물의 표시지. 여기, 요거예요. 1동 건물의 표시. 이렇게 위에 거. 자, 볼게요.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10년 4월 15일. 소재 지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그럼 29의 1 신동아파트 제101동. 왜 이제 신동아파트 101동이네요. 이렇게. 옆에 건물 내역은 17층 아파트라 쓰여 있죠. 그럼 이제 각 층 면적이 쫙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101동 전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가로치고 자 뭐라 쓰여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토지 표시. 자 보세요. 자 표시번호 1번. 소재 지번은 1점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지목원 대 면적은 11,000제곱미터.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소재면 2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의 1. 대고 면적은 6,000제곱미터. 요거죠.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두 필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요 위에가 역삼동 29번지. 그럼 역삼동 29 다시는 무슨 다시 의 1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제 아파트 부지가 두 필지예요. 여기 이제 신동 아파트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 보시고 이제 기억하세요. 명칭이 중요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그다음 또 그 밑에 자 전유 부분 표제부라고 돼 있죠. 줄 하나 딱 그어놓으시고 전유 부분 표제부. 자 표제부 옆에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10년 4월 15일. 이제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여기네요. 신동아파트 101동 101호네. 그럼 이제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96제곱미터. 이렇게. 96. 그럼 이제 그 밑에 칸에 뭐라 써 있다? 대지권의 표시라고 돼 있죠.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명칭.
자, 표시번호가 1번. 대지권 종류는 1.2 돼 있죠? 그 옆에 소유권 대지권이죠. 이 말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 101호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에 소유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 지분이 이렇게. 그 옆에 이제 대지권 비율 17,000분의 68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표시해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우리 시험은 이렇게요. 요거 자주 물어봐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 구성. 그래서 특히 이제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구분 건물 표제부 밑에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요 두 개는 명칭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명칭 이렇게. 그렇지. 나중에 이제 그 등록하는 기록 사항이 있죠. 등기 사항도 외울 거예요. 지금 명칭만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그 다음 장을 딱 가면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돼 있죠. 요것도 좀 달라요. 자 18번 보세요. 여기서 다시요.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하나.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의 표시 요 두 개를 묶어서 이걸요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요게 대지권 등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딱 가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돼 있죠. 요건요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뜻의 등기. 뜻의 등기. 자 그럼 다시 보세요. 현재 우리는 원칙이요 이제 원칙이요 토지 건물은 별개죠. 그럼 내가 보세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사면 보세요. 토지랑 건물을 꼭 같이 사와야 돼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이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와 따로따로 있겠죠. 근데 아파트는 보세요. 건물 등기부인데 토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아파트는요.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게 거기 보시면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돼 있죠. 이게 아파트의 토지 등기부예요. 역삼동 29번지. 29번지 토지 등기부 딱 때 보면 갑부에 이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갑부니까 옆에 이제 가로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돼 있죠. 자,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대지권. 그다음에 이제 권리자를 딱 보니까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의 1필지. 아까 두 필지였죠? 29도 있었고 29의 1도 있었지. 1필지예요. 자, 지상에 신동아파트 101동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이거는 건물 등기부가 아니고 아파트의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아파트에도 토지 등기부 별도로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별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이제 저기예요. 자, 기본. 자, 구분 건물이고. 자, 구분 건물은 특징은 뭔가 하면요.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요. 단독 문제가 최근에 잘 안 나왔어요. 최근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회 이후로 단독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문으로는 매년 나와요. 근데 어차피 출제될 포인트가 많아요. 여기. 자, 과거에는 이제 여기 나왔었어요. 구분 건물의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하나. 그다음 이제 구분 소유 의사 등기까지 한다. 그럼 이제 요거 나왔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등기 기록.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기억하세요. 여기서 대지권 등기라고 나왔죠. 그죠? 그럼 기억하세요. 대지권 등기라는 말은요.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한 후에 분리 처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예요. 특징이 그예요. 대지권 등기 딱 나오잖아요. 떠올라야 돼. 분리 처분 금지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를 팔면 토지 지분은 따라간다죠. 또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를 사면 대지권도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 떠올라야 돼.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분리 처분 금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 등기화면 쫙 봐놓으시고, 그래서 일단 그 용어만 정확히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구분 건물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다음 187 가시면 이제 5장에 이제 각종의 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또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첫날 등기법 제일 첫날 이렇게 했어요.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내용에 따른 분류는 뭐뭐뭐가 나왔을까요? 그때 기입등기 나왔고 그 다음에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해보. 그게 지금 거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말소, 멸실, 말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쓰인 분류는요. 요거는 옛날 법률 체계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5장인데 5장에 이제 뭐 각종의 등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보세요. 첫 번째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변경 등기 설명드릴게. 자, 변경 등기 이렇게 합니다. 이제 현재 지금 법률은요 이렇게 불러요. 표시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잘라요. 표시의 등기와 권리 등기 이렇게. 그래서 현재 법은 자 표시 등기라고 돼 있고요. 여기를 자릅니다. 그 책이랑 같이 이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 등기예요. 정식 명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토지 표시. 두 번째가 건물의 표시예요.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두 가지예요.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또 여기서 이제 토지의 표시. 이걸 잘라서 두 개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자, 또 하나 이어세요. 자, 변경 등기 나왔죠? 요 변경 등기 뒤에는 언제나 경정 등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봐요. 변경 경정. 우리 이렇게 했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할 때. 맞죠? 근데 그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그렇지. 후발적일 때는 변경 등기.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경정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이쪽이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자, 두 번째는 요거 와요. 토지 멸실 등기. 자, 또 하나 보세요. 내 토지가 제 토지가요 바닷물에 쏙 빠져버렸어요. 자, 내 토지가 이제 바다에 잠겼다. 거기는 토지예요, 바다예요. 바다죠. 그럼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때가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근데 보시면 멸실 등기란 말은 더 이상 등기부 필요 없죠. 이거는 등기부를 이제 없애버리는 등기예요. 그래서 얘도 토지 표시 변경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구분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또 그리고 이제 보세요. 토지 표시인데, 건물 표시인데 똑같아요. 첫 번째가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여기도 이제 변경 뒤에는 뭐가 온다? 경정 등기가 오고.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는 건물의 멸실 등기. 자, 건물에 불이 나서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더 이상 건물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그때가 이제 건물 멸실 등기.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자, 대지권 변경 등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보세요. 대지권도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인데 표시 등기로 와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봐요. 여기서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나왔죠. 표제부예요. 또 여기서 구분 건물 표제부에 밑에서 대지권의 표시죠. 요 두 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 OX. 다시 한 번 더 해줄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 OX? 맞지. 여기 건물이잖아요. 표제부잖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대지권도 권리 등기죠. 권리 등기인데 표제부에 있어요. 그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옵니다. 대지권 변경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지금 이렇게 현행 법률 편찬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시 등기라 그래가지고 5개를 주로 논의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들어왔죠. 그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게 바뀌면 그때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토지가 이제 전부 멸실했다. 내 토지가 전부 멸실했다. 그때가 무슨 등기?
토지의 멸실 등기 이렇게. 또 이제 자 건물 표시예요. 건물의 표시. 그럼 또 건물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건물의 소재나 지번 또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뀔 때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그때가 뭐다?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또 이제 건물이 전부 멸실했다. 무슨 등기? 건물의 멸실 등기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대지권 지금 제 타이틀이 대지권 변경이죠. 이 변경은 그렇게 불러요. 여기는 좀 넓혀서 대지권이 뭐 발생, 변경, 소멸했을 때, 대지권의 변화가 있을 때, 다 그때 이제 대지권의 변경 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용어 뜻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 그러면 자 이런 등기인데, 이런 등기는 표시 등기죠. 그럼 등기할 때 공동 신청할까요? 단독 신청할까요? 그렇죠. 표시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다 표시 등기니까. 또 보세요. 얘들은요.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등기할 때요. 주등기를 할까요? 부기등기를 할까요? 아니지. 건물이 완전히 바뀌 토지 표시, 건물 표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표제부에는요. 부기등기가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주등기 이렇게. 또는 표시등기입니다. 자, 또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죠. 기억나세요? 자,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러면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기준.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 그러면 표시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어떤 서류를 첨부해라. 그렇지. 대장 첨부해라. 이런 거 나와요. 나와봤자 이렇게 물어봐요. 크게. 그래서 막 세부화하시거나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여기요. 일단 묶어서 이제 표시에 등기다. 이렇게. 자, 책장 한번 보시죠. 거기. 자, 거기. 자, 187. 거기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의 보실래요? 의에 줄 하나 거놓으세요. 자, 등기사항의 일부란 말 나와야지. 실체한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를 한다. 그 옆에 이제 변경 등기에서 다시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변경 등기와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 등기가 있다. 이렇게 자르세요. 변경, 경정. 이렇게 해서요. 자,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와 불일치할 때 그때가 이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죠. 근데 이제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일 때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인 경우에는 경정 등기한다. 이렇게 명칭.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종류. 1번에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라 되어 있죠. 보세요.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라 되어 있어요. 옆에 줄 그어놓으세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변경.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뀔 때. 그때가 뭐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두 번째. 자, 건물의 표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줄 그어놓고요. 건물의 이제 뭐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뀔 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건물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 정의를 읽어보는 파트지 막 외우거나 그럴 파트는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자, 엄밀히 현재 법은 이렇게 해서요. 토지 표시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토지 표시. 여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토지 멸실 등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멸실 등기. 또 이제 건물의 표시. 대표가 이제 첫 번째 건물의 표시 바뀌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잘라서 이제 건물의 멸실 등기. 또 하나 이제 대지권의 변경.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명칭을 잘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그리고 자, 그 다음 장 가보시죠. 그 다음 장에 이제 뭐 권리의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설명드리고요. 자, 골로 가세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그 제 5절에 자, 멸실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세요. 이제 1번. 자, 멸실 등기란 토지의 함몰, 포락 또는 건물의 소실, 붕괴 등으로 인해서 한 개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포인트. 한 개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했을 때. 이렇게. 또 하나 있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예요?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었다. 자, 했어 옛날에. 왜 안 해? 왜 안 하긴 또. 자, 갑소유 건물인데 이렇게 4층짜리다. 자, 바람이 세게 불어서 4층이 휙 날아갔더라. 그럼 뭐죠 이제? 4층짜리 건물이 3층이 된 게죠. 그럼 이거 전부 일부? 일부지. 위로 올라와야지. 변경의 긍정으로. 요건데 요거 후발적 원시죠? 후발적. 그러니까 뭐다? 변경 등기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하면 그때가 이제 멸실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있어요. 자, 이러한 부동산의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의 경우에 행하는 변경 등기와 구별된다. 이렇게. 의미 비교하세요. 이렇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이렇게. 그래서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변경 형용은 일부. 이렇게. 또 이제 한 개 더 있죠. 2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도 멸실 등기하게 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줄 거놓고. 무슨 이제 이렇게 뭔가 하면 건물이 멸실하면 멸실 등기 해야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건물이. 그러니까 누가 등기만 몰래 만들어놨어. 근데 그 등기부 없애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없앨 수 있어야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볼래요. 지금 본 게 이제 표시 등기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난 등기. 자, 다시 보세요. 자, 표시 등기는 크게 두 개로 자릅니다. 첫 번째가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 자르고,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또는 여기요 토지 표시 경정 등기.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그게 바뀔 때 그때가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두 번째 이제 토지 멸실. 토지가 이제 전부 멸실했다. 문제는 요거예요. 토지가 전부 멸실하면 더 이상 등기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표제부에 딱 적어요. 표제부에다가 위 건물 멸실했으면 딱 적어요. 그러면 갑분할 얼굴에는 걸리면 필요 없잖아요. 걸리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시 등기예요. 표제부만 등기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건물의 표시 세 가지. 첫 번째 건물 표시 변경, 건물 표시 경정. 자, 또 건물 표시는 뭐가 있다? 건물의 소재나 지번, 또 이제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뀔 때, 그때가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토지가 이제 전부 멸실하면 멸실 등기. 이렇게. 대지권의 변화가 있더라. 그때가 이제 대지권의 변경 등기. 이렇게. 봤더니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뭔가면요. 자, 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저 평촌 살고 있거든요. 신도시죠. 근데 뭔가 이제 조건이 뭔가면 신도시 지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아파트에다가요, 건설사에다가 니들이 토지를 얼마큼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면은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썼는데 여기가 중학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 토지 요거. 이거 원칙 아파트 토지예요. 근데 강제로 뺏어갔어. 그러니까 뭐 기부 체납도 안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파트 지을래 말래? 줘야죠. 건설해서 분양 사놨는데 지금. 그랬더니 자, 중학교 이렇게 지을 거야.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회사?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아파트를 줬어요. 근데 이만큼이 아파트 소유예요, 토지가. 아파트 소유 토지 중학교가 불법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 뭘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중학교한테 통지를 딱 보내야죠, 이제. 내용 통지를 해야지. 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물은 철거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 통지 보내면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 가면 대부분 이래요. 아파트 단지를 뺏어가서 학교로 집어넣고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뭐 좀 별 문제지만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면 문제될 수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뭔가 하면 이 아파트 부지가 지금 일부를 뺏긴 꼴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체 아파트 부지는 이걸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중학교로 잘라서 줘버리면 대지권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게 대지권 변경이에요.
의외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내. 얼마 전에 뭐 서류 보다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임 중이에요. 말하면 또 아파트 가만 안 있겠죠? 아니, 몰라야지. 알고 가만히 있는다? 그건 드물어요. 그래서 근데 매수 청구해라면 하겠어요? 교육청에서?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흔히 문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여기가 이제 표시 등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세요. 현재 지금 법은요. 여기가 사장이에요. 사장.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5장이 이제 권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책에 따라서 그냥 자, 권리 등기. 자, 권리 등기의 통치 그래요. 자, 칠판 보시고 이제 보세요. 자, 권리 등기 통치기다. 통치기라는 말은요. 권리 등기에 다 걸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한 가지 있죠. 등기 명의 표시. 두 번째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그다음 이제 말소 등기가 있고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요즘 타이틀이 지금 권리 등기 통치기죠. 통치기인데 뭔가 하면 통치기란 말은요. 권리 등기에 다 걸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소유권의 변경, 소유권의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 다 들어올 수 있죠. 또 보세요. 전세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전세권의 변경, 전세권 말소, 전세권 말소 이렇게 들어와요. 뭔가 하면 이 앞에는 모든 등기가 다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가 잘랐어요. 그래서 권리 등기 통치기라 부릅니다. 이렇게. 명칭 보셔야지.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명의 나왔죠? 자, 또 떠올리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 을이 뭐예요? 을이 등기 명의인이지. 등기했으니까. 그럼 등기부에 을의 표시, 을에 뭐 적어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죠. 이렇게. 명칭. 또 보시면 이제 권리의 변경. 자, 또 떠올려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권리의 변경 등기 예를 뭘 들었나요? 권리의 변경 등기. 했어. 왜 안 해?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의 증감이 있더라. 또 보세요.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액의 증감이 있더라. 그러면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죠? 그게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지. 이전 등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이렇게. 그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언제 하는 거죠?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등기 원인.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또 이제 전세권 등기에서 계약 기간 만료했을 때. 기간 만료했을 때. 저당권 등기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 이제 말소 등기지.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등기 원인이 전부 소멸했을 때. 이렇게. 또 이제 자, 말소 회복 등기예요.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자, 기억이 나시나 안 나나? 말소 회복 등기는 언제 하는 등기죠? 말소한 거 회복시킬 때. 근데 말소한 거 회복하는 게 원칙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등기가 어떻게 말소했을 때? 오케이, 그치. 등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봐요, 이제 이거요.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해놨죠. 설정. 그러면 계약 기한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세요. 갑은 소유자고 을은 전세권자죠. 근데 문제는요. 갑의 건물에 지금 을의 전세권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럼 요 갑이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갑이요. 의뢰 서류를 위조를 딱 해서 유죄된 서류 가지고 가서 의뢰 등기에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 등기 모르고 의뢰 등기를 싹 지워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부적권 말소예요. 그러면 의뢰 전세권은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지. 이따 이제 무슨 등기다? 이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용어 정의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쪽에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보시고 자 책장 한번 보세요. 거기 자 188. 거기 그 박스를 딱 보니까 꼭대기에 자 권리에 관한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뭐 권리의 변경 등기.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 박스 보시고 그 밑에 내용 하나 보세요. 자 2번 권리의 변경 등기. 자 보세요. 줄 그어놓으세요. 권리의 변경 등기란 이미 등기된 권리 내용 중 일부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실제 관계와 등기로상의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또 이제 자, 내용의 일부 체크하고 또 이제 후발적으로 변경, 후발적. 그때가 이제 권리의 변경. 그래서 그 밑에 딱 보니까 거기도 어려운 말이 있네요. 자, 보세요. 그 옆에 자 권리 변경은 권리 내용이 변경되는 것 줄 그어놓으세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권리 내용. 그 이제 옆에 보세요. 자, 권리 주체 변동 나왔죠. 권리 주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등기예요?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지. 이전 등기 요거는 변경 등기 아닙니다. 그럼 또 그 옆에 권리 주체의 하나 빠졌네요. 거기 보시면 자, 변경이라 돼 있죠. 그 옆에 요거는 권리 주체의 표시 이렇게 적어요. 권리 주체 표시 변경. 그냥 변경이 아니고 뭐 주소나 사무소 변경, 개명. 요건 이제 등기명 표시명이니까 이 변경은 어물점 그렇게 해야 돼요. 권리 주체의 표시 변경 이렇게. 그렇게 적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칸에 다음 줄에 권리 객체 변경. 이거는 부동산 변경이에요. 권리 객체. 또 여기 보세요. 권리 객체가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부동산이지 이렇게. 권리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그럼 또 이제 3번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거기 이제 줄 그어놓으세요. 등기명인의 표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됨으로써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바로잡는 등기를 말한다. 이제 집 하나 보시고 자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다. 그럼 보세요.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하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자 갑구 그립니다. 보세요. 갑구를 딱 그리면 이렇게 했어요. 자 등기부.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 앞에 순위번호. 그 다음 칸이 목적, 제목. 그 다음에 접수. 그가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요 끝에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갑거예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그렇죠. 보존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이렇게. 빈칸입니다. 소유자는 갑이고. 자, 갑에 이제 뭘 적어라? 갑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등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등기했고.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럼 순위번호가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이것도 적어줘요. 계약 일자도 몇 월 며칠 매매 이렇게. 소유자는 을이다.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등기했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이제 을이 이제 소유자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을이 병한테요. 자기 집을 전세를 놨어. 병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전세권 등기하지. 그럼 전세권 등기는 어디다가?
울구로 가야지, 울구. 울구. 뭔 소리야 또. 자, 자다가 또 봉창 두들겨 있어서. 응? 자, 울구를 딱 그리면 어떻게? 울구 제일 앞에? 똑같죠? 순위. 순위. 자, 그 다음 칸은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 등기, 원인. 끝에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제 설정합니다. 자, 울구에 이제 보세요. 자, 순위번호 몇 번? 순위번호 1번. 첫 번째니까. 등기 목적이 전세권 설정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전세권 설정 계약이지. 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문제. 전세권 등기할 때요.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뭐다? 전세금 1억. 또 하나? 범위. 건물의 전부. 적었어요. 그 다음 이제 전세권자가 병. 자, 병에 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해놨죠, 이렇게. 근데 문제 있어요. 보세요. 자, 뭔가 하면 요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보세요. 처음 등기할 때 우리 A시에 살았죠. 등기부에 의뢰주소가 A시로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보세요. 그거에 자기 집을 전세 놓고 B시로 이사 갔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B시로 이사를 딱 가면 1번 등기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죠. 그럼 그때는 보세요. 그때는 자,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을이 뭐라고요? 을이 등기 명의. 그럼 또 봐요. 등기부에는 을에 뭘 적어야 돼? 을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걸 묶어서 여기를 우리가 그렇게 써요. 등기 명의인 표시라 불렀어. 이해되죠? 을의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2번 등기에서 주소만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는 전부 일부. 요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무슨 등기한다? 그렇지. 이게 변경 등기지. 근데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등기 목적에 2번 쓰고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뭐예요? 을이 이사 갔죠. 몇 월 며칠 전거란 말이 고소를 옮겼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새로운 주소 어디? B시 여기 적어야죠. 이렇게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그럼 여기서 옛날 주소 요 A시는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어떻게? 이렇게 지워버려야지. 요 자리에 요 이제 B시 집어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순위 번호가 몇 번? 보세요. 요 두 개는 똑같은 등기예요, 별개 등기예요? 똑같은 등기야. 근데 주소만 바뀐 거지. 순위 번호가 요거 2-1번. 집은 아니니까 의 안 그래도 돼. 2-1 이렇게. 요게 이제 요거예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항상 부기 등기입니다. 항상. 하나. 예. 아니에요. 혹시 보세요. 이거 해보신 분 계세요? 이거 거의 안 해. 거의. 저당권 갈 땐 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대지권 등기할 때.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꼭 굳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등기소가 이제 뭐 다른 등기를 할 때 뭐 어떤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 그때는 이제 등기하고 그다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흔히 거의 해보시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또 보세요. 우리 형 자기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꿨다. 무슨 등기? 정확하게? 이거예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보세요. 이름만 바뀌었죠?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위번호가 2-1번.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칭 보셔야 돼요. 명칭.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자, 또 하나 뭐 굳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하죠?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지.
왜? 그렇게 했지. 표시 등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저기 총론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공동 단독 구분할 때 이렇게. 자, 하나 보죠. 또 하나 보세요. 자, 을은 을은 소유자고 병은 전세권자예요. 근데 그 후에 을이 병한테 따가서 전세 좀 올려 이렇게 합니다. 병이 이제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올려줄게. 전세금 5천 원 올렸어요. 그럼 이제 1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이지. 그럼 전부 일부. 원시적 후발적. 무슨 등기? 그렇지. 그때가 이제 보세요. 등기 목적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들어와요. 1번 전세권 변경. 여기다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원인은 몇 월 며칠 전세권 변경 계약. 이제 그럼 보세요. 자, 1번 등기에서 뭐만 바뀌었다. 전세금만. 이제 얼마? 1억 5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줄을 쫙 긋고.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1번 등기에서 이제 뭐만 바뀌었어요? 전세금만 바뀌었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을구에 병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없죠. 그러면 1억 5천을 1번을 다 만들어도 돼야 안 돼요? 어차피 병밖에 없으니까 되지. 그때는요. 1억은 싹 지워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전세금이 얼마 됐다? 1억 5천 됐다죠. 순위번호는 1-1번.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언제나 2-1번이에요. 언제나. 근데 이거는 언제나 1-1은 아니에요. 중간에 다른 권자가 또 있어. 저당권자가 있거나 또 있더라. 그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전 이제 1-1 원칙 이렇게. 여기 불러요.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말소등기 파트는 뭐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88에서 거기 이제 타이틀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이제 등기명의 표시명이 나왔죠. 그 구분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경정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경정 등기는 그거 떠올리세요. 자, 다시 경정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근데 이건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사유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나왔죠? 그래서 자, 변경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요? 경정 집어넣으면 돼.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건물 표시 변경 등기죠? 변경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경정 등기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대지권 변경이죠? 여기도 대지권 경정 똑같아요. 이렇게. 또 여기서 여기.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나왔죠? 여기도 뭐 집어넣어요? 경정. 소유자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더라. 그때 불일치가 원시적이죠? 무슨 등기? 그때가 경정 등기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권리의 변경. 대신에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 권리의 경정. 전세금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더라. 그때가 뭐다? 이제 권리의 경정 등기 이렇게. 최종 후예요. 그래서 변경 파트는 잘 보시고 경정은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소 등기 이하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